어제부터 이 말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은 정말 기승전 메르스입니다. 참 어떤 뉴스가 나오든지 이런 메르스와 관련한 이런 파급 효과들 때문에 우리는 역시 경제 이슈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경제금융부의 권순우 기자와 함께 좀 이러한 얘기들 파급 효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출근을 하신 거 보니까 자가격리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 안녕히 잘 계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정말 잘 계시냐는 말이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로 좀 메르스 때문에 많이 좀 위기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도 물론 봐야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과연 어떤 좀 여파를 내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저 얼마 전에 아는 분이 그러니까 애가 이제 수학여행을 간다고 그러길래 예. 좀 수학여행 갔다 오면은 좀 거기 학생들이 좀 모이고 그러니까 메르스가 좀 겁나지 않냐 그랬더니 학교 옆에 이대목동병원이 있다고. 예. 그래갖고 이대목동병원 옆에 학교를 가는 게 안전할지 네. 아니면 수학여행을 가는 게 안전할지 뭐 그런 거를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요새는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여행 관광 관련한 그 사업들도 많이 좀 취소가 되고 뭐 행사들 뭐 사내 연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취소가 되는 걸로 보면 아무래도 지난해 그 세월호 사태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 뭐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행사를 여는 것들이 대부분 금지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좀 안 하셨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여파가 결국은 이제 그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에 메르스만 해도 지하철만 타도 좀 사람이 많이 없는 거 봐서는 좀 네. 그게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경기인 것 같고요. 그 해외 IB들 사이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한 달 이내에 메르스 사태가 진정이 되고 즉각적으로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면 이게 굉장히 좀 낙관적인 평가겠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최소 0.15%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3달 이상 만약에 장기화가 되면은 성장률이 0.8%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0.8%포인트라 그러면 이제 별로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행이 전망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니까 거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분의 1 토막 정도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굉장히 이제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관광업 같은 경우에는 6, 7월 관광업이 한 20% 정도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2, 3분기 GDP 성장률은 2분기, 3분기에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니까 예상보다 한 0.5%포인트 정도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LG경제연구원에서는 그 2003년 홍콩에 불어닥쳤던 사스하고 좀 비교를 했는데요. 네. 그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에 사스가 발생했을 때 소비 지출이 4.7%나 감소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금융업이랑 관광업으로 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도시국가인데요. 거기서 아무래도 제일 큰 타격을 받아서 그 홍콩의 숙박이나 음식점 매출이 무려 35%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메르스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크고 앞으로 이게 메르스를 이제 겪은 사람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가게의 주머니 살림에도 좀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0%까지 현재 내려온 상황인데 정말 최악의 경우에 2.2%까지 내려간다고 예. 생각을 하면 정말 체감하는 것이 확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피해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이유를 조목조목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 이렇게 좀 피해가 커지는 걸까요? 이거는 뭐 이렇게 특별히 경제 전망이나 이런 쪽 그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시점은 아니고요. 예.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관점이긴 한데 네. 그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타격을 입은 업종들이 보통 소비 관련한 업종들이 네. 많아요. 뭐 호텔이나 면세점, 외출, 외식, 여행, 레저 이런 쪽인데 그 메르스가 우리나라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근거 중에 하나는 저는 그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 그러니까 유일하게 좀 견조하게 좀 지켜지고 있는 부분을 정밀 타격했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은행이 지난 3월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낮췄을 때 썼던 표현인데요. 수출이 감소하고 이거 좀 잘 들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수출이 감소하고 민간 소비, 설비 투자 등이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라는 근거로 금리를 낮췄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안 좋다는 얘기죠. 예. 4월에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됐지만 소비 투자 등 내수가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높이냐, 동결하느냐, 낮추느냐에 대한 근거로 수출은 단기간 내로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예.
하지만 소비 분야가 그러니까 수출하고 소비라는 그 양축에서 수출은 좀 어쩔 수 없이 좀 힘든 측면이 있으니까 유일하게 그 소비 부분, 내수 부분이 그걸 지탱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메르스 사태가 타격을 입힌 분야가 바로 우리나라 경제를 내수죠. 좀 힘들게 지키고 있는 내수 부분을 정밀 예. 타격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 메르스 여파가 반영이 안 된, 그러니까 5월 달까지의 소비 지표를 보더라도 5월 달에 카드 사용 증가율이 7.1%인데 그 전에 4월 달에는 14%였었어요. 그러니까 카드 사용액이라는 거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카드로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얼마나 소비를 하느냐에 대한 지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메르스가 반영되기 전에도 이미 반토막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6월 카드 그 사용 증가율을 보면 오히려 더 굉장히 좀 낮은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고요. 예. 그러니까 백화점하고 할인점 매출액이 3.6%, 0.3% 증가했거든요. 5월 달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한국은행은 지금 이게 우리나라 내수가 그나마 좀 미진하지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었어요. 예. 근데 뭐 여러분들이 정말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게 백화점하고 할인점 매출 눈에 보이게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무너졌을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그 그러니까 제일 유일하게 좀 지키고 있는 부분들을 메르스가 얼마나 세게 때리고 있는지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운수업이나 여행업, 문화 서비스업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나마 경제 성장률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업종들이 다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메르스로 인한 타격은 수출 쪽에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수출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돼 있고 그걸 다 체감하고 있는데 오히려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그 내수 부분을 메르스가 타격을 함으로써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또 우리나라 경제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진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관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명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소비를 하고 있는지를 좀 여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그렇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화장품 업종 이런 쪽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또 이제 그 우리나라 외국 관광객 중에 중화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1%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뭐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호텔 거의 뭐 중국인 관광객에 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서 만약 외국에서 한국산 물건에 대한 좀 그 거부 반응이랄까 예.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 수출 기업도 타격을 입을 거고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그런 쪽이 좀 타격을 입을 건데 이번에 한국관광공사가 30개 해외 지사를 통해서 좀 그 메르스 사유로 한국 여행을 취소한 건수들을 한번 집계를 해봤다고 하네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 8일 하루 동안만 8,800명이 메르스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예약을 했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데 메르스 때문에 안 가겠다고 하루에 8,800명을 취소를 했다 그래요. 상당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첫 집계를 시작한 게 그 이번 달 1일이거든요. 예. 1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만에 54,000명의 아, 그래요? 사람들이 여행을 취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한번 예약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좀 가는 편인데 웬만하면 가죠. 예, 근데 예. 그 정도로 지금 한국에 대한 그 메르스로 인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져 있다. 그리고 관광 산업이 정말 큰 타격을 입을 것 같다라는 걸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화권 같은 경우에는 또 사스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네, 더 네. 불안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역시 권순우 기자가 말을 해줬던 것처럼 6월 지표가 나오면 아마 우리가 더 체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고 앞서 이제 초반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어떤 수출은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내수에 따라서 금리가 뭐 인하하냐 동결하냐 어느 정도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이제 내일이면 또 예.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고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장의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상황 자체는 뭐 경기 부진하죠. 수비 심리 위축이 됐죠. 네. N1 뭐 환율 계속 리스크를 안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까지 터지면 좀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도 좀 큰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나요? 뭐 메르스 대 가계부채라고 보시면 예, 네, 그럴 너무 수 단순하게 있겠네요. 예. 설명을 드렸나요? 일단 아까 앵커님 말씀대로 그 기준금리를 낮출 여건은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으니까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좀 부양시킬 필요성은 충분히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박근혜 대통령도 메르스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파급력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둬야 된다고 얘기한 것도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을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차피 금리를 인상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언제까지 우리가 좀 돈을 풀어도 될 것이냐. 예.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자본 유출을 막으려면 금리를 좀 인상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루라도 빨리 금리 인하를 해서 효과를 좀 보자. 효과를 좀 봐야 되는 거 예.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 번 더 할 것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예고된 얘기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도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경기 부양 효과가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많은 전문가들이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워낙 지금 뭐 돈이 뭐 금리가 비싸서 대출을 안 받고 그래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이냐 뭐 이런 건 다들 아니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안 쓰는 거지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건 아니다. 뭐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수준에서 더 낮춘다고 해서 이게 뭐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인하를 한다면 그게 우리나라 정책 당국과 통화 당국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시그널로 좀 보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금리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를 한 번 더 할 것이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금리가 형성이 돼 있는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어요. 현재 1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이제 단기 정책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뭐 장단기 금리 차 그러니까 장기로 가면은 원래 금리가 더 비싸야 되는데 장기 금리가 더 낮아지거나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금리 인하를 예고된 것을 시장이 이미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어제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112명의 채권 전문가들한테 좀 금리 전망을 해보니까 그 한 70% 정도가 이번 달에는 동결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좀 이런 상황이 반영이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긴 하죠. 시장 전문가들은 이미 시장 금리를 그 추가 금리 인하를 다 반영을 해놓고 있는데 그러게요. 그러면서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동결을 얘기하고 있는 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게 그 이번에 한 번 더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이게 진짜 마지막 금리 인하라는 그 시그널을 시장에다 확실하게 줄 것 같거든요. 예. 이제 시장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한 번 정도 더 낮추고 뭐 나중에 미국 금리 인상하면 그때 따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6월 달에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한 번 더 금리를 인하를 하겠구나라는 기대 심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금리를 이번에 인하를 해버리면 이제 금리 인하가 끝났구나, 추가적인 부양책은 없구나라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에 오히려 그 투자 심리나 소비 심리를 좀 경제 심리를 좀 더 위축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6월 금통위가 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된 한국은행 그 가계대출 예. 10조 원 한 달 만에 10조 원 넘게 늘어났거든요. 네. 역대 그 통계를 집계한 이후에 한 달 증가폭 중에는 제일 많은 수준입니다. 예. 누적액도 뭐 계속 경신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1월 달에도 경신, 예. 2월 달에도 경신, 3월 달에도 계속 경신을 하고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좀 부가가치가 나는 쪽에다가 돈을 쓰면 좋은데 예. 거의 그 금리 인하의 효과가 그 가계부채로 연결이 되고 결국 이제 부동산 경기 쪽에만 조금 영향을 주는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해서 그럼 어디 경제를 살릴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이제 가계부채만 늘리고 나중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했을 때 그 가계가 입을 타격을 생각하면은 네. 오히려 좀 이게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결국은 그 이번 금통위는 통화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진짜 적극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의지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메르스 때문에 그 인하를 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좀 단순한 분석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 어떤 통화 당국의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금리를 낮출 것이냐 이런 쪽으로 관전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금리 인하라는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역시 어떤 부양 의지를 보고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조금 더 기대감을 끌고 갈 것이냐를 생각한다면 사실 동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뭐 상반기에 기존에도 한 2번은 인하하지 않겠냐 그리고 현재 경기 부진을 생각했을 때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또 낫지 않겠냐. 그리고 인하 효과가 한 6개월 정도 안에 나타난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미국이 금리 인상을 9월에서 12월쯤에 한다고 보면
또 이번 달에는 좀 마지노선 아니냐라는 얘기가 네.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내일의 금통일 우리가 보다 좀 집중을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리자면 현재 뭐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은행권 출입을 하시잖아요. 네. 뭐 은행권 분위기는 좀 금리 인하나 동결에 대해서 좀 얘기 뭐 분위기 흘러가는 게 있나요? 뭐 워낙 금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은행권이라고 하면 일단 은행 입장에서는 네. 그 금리가 떨어지고 나면 마진이 좀 박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면 마진이 박해지는데 지금 워낙 박한 상태여가지고 뭐 허리띠를 졸라맨 상태라 좀 그런데 오히려 그 부분을 좀 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은행들이 고객들 대면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혹시라도 이제 그 메르스에 대한 그 위기 의식 때문에 혹시라도 은행에서 메르스 환자가 은행을 통해서 전파됐다 이러면 정말 금융원폐는 정말 큰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은행들은 뭐 그 열감지기를 설치를 한다든지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백화점에서는 마스크를 띄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게 좀 보기 안 좋다 뭐 그런 네네. 거겠죠. 근데 적극적으로 이제 직원들한테 마스크 착용을 좀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지금의 어떤 위기 상황을 금융권에서는 좀 더 이렇게 최소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자체적인 노력들을 좀 지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분위기 자체가 참 뒤숭숭하고요. 메르스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예. 그 메르스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네. 경제정책, 통화정책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경제정책, 통화정책으로 경제를 한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그 방역 쪽에서 정말 철저하게 국민들한테 신뢰를 잘 준다면 예. 그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방역 조치에 대해서 현재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비판의 목소리가 참 예. 많은데요. 대통령께서도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선제적 조치를 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고 좀 그래도 계속해서 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좀 만들어 줘야 된다고 마지막에 아주 간절한 목소리로 또 예. 대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경제금융부의 권순우 기자와 함께 메르스의 파급 이런 영향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